시간에는 이제 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 그러면 이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그죠? 신금. 이 금의 속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역이라고 합니다. 종역. 종역. 그러니까 따르고 가주격자인데 뭔가 따라서 우리가 변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 바뀌는 거를 의미해요. 이건 이제 쫓다. 금이 뭘 쫓느냐?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뭐 대단한 이치는 아닙니다. 그냥 이 오행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는 물질 중에서 금만이 녹여가지고 거푸집에 넣었을 때 그 모양에 쫓는다는 거예요. 물론 잘 쫓아가는 거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 물도 어떤 모양에 따라서 자기 형태를 잘 변하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데 금하고는 뭐가 다르냐? 금은 그 모양된 변화된 형태로 새롭게 자기를 변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물은 변했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가버리잖아요. 금방금방 다른 형태로 변해버리잖아요.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금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뀌어서. 왜냐하면 거푸집에 넣으면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금이 잘하는 역할은 자연에서 하는 역할은 종역으로 이해를 하면은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거는 포양작용이나 숙살작용을 이해를 해야 금이 자연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요게 금의 양이고 이게 이제 음이죠. 그런데 요 경금의 이제 모양 형태로는 큰 칼로도 보죠. 무쇠, 큰 칼. 무쇠 큰 칼. 또 뭐 총칼 이런 걸로도 뭐 해석해도 됩니다. 뭐 철강, 금융, 뭐 군인, 경찰. 왜 이제 뭐 철강은 이해가 되는데 왜 군인, 경찰이라고 그러느냐? 이 자체도 이제 무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철의 역사를 보면 권력 이동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칼은 곧 권력을 상징하죠. 이런 속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이라는 거는 다시경의 의미가 좀 있어요. 이게 경에는. 그래서 고치다, 계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경금의 속성이 고전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금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를 다시 바꾸려는 속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경자년, 경금이 들어온 해에 그런 변화가 많습니다. 경자년이면 4.19 혁명이 일어난 시기에 잘못된 걸 이렇게 바꾸잖아요. 뭐 경신년, 이때 같으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뭐 사회 정화를 시킨다고 그러면서 잘못된 거, 악을 일소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명분으로 정권을 잡으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이 대운에서 오면 다시 뭔가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의 속성상 의리도 있고 끊고 맺는 게 좀 분명하고
결단력도 있고 또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금이 갖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잘 갖춰지면 카리스마가 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금의 속성인데, 그러면은 이 경금이 큰 칼이다 그러면 큰 칼로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은 뭐냐? 기본적으로 목을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 화를 잘 만나야 되고, 수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금은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칼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새가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모양이 칼이라고 그래요. 무쇠가. 무쇠. 아까 이제 철강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면, 그러면 이 칼의 완성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세 가지 조합에 의해서 완성도가 이루어져요. 먼저 무쇠가 칼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자연에서는 한 700~800도 이상 높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숯이 등장하면서 한 900도 정도, 한 600도에서 700도 정도다 그러면, 숯이 등장하면서 이제 900도, 여기에 풀무질이라는 도구 사용이 가능해져서 이제 1000도 이상을 높여서 철을 재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목이라는 중간에 목 생활을 못 해줬으면요, 금을 못 녹여요. 아까 풀무질이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 온도가 높여진 화에 의해서 이제 경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천 한 몇백 도 되면 철은 고온 수축을 합니다. 다른 거는 고온 팽창을 하는데, 철만이 고온 수축을 해요. 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쫙 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게 뭐냐? 응고작용을 시키는 수에 의해서 담금질을 시킬 때 그 경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 하나 나오는 데는 목화 수의 조합에 의해서 칼의 완성도가 생기는 거고, 이제 칼의 마지막 완성도는 뭐냐?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손잡이 목이 있어야 이 칼을 또 마음대로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손잡이가 없으면 또 칼을 못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큰 칼이니까 기본적으로 손잡이가 좀 커야 돼요. 그래서 갑이 있는 게 좋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도끼다. 도끼로도 이제 비유를 하는데, 도끼다 그러면 도끼가 할 수 있는 일은 양파나 팔을 다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하는 일은 장작을 쪼개는 거니까 이 갑이 있어야죠. 또 통나무 밑퉁을 또 치는 역할을 하니까 갑이 있어야 도끼의 자기 용도를 다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가 필요해서도, 칼 같으면 손잡이가 필요한 거고, 도끼 같으면 자기가 쪼갤 갑의 대상물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도끼가 할 일이 있어요. 갑이 없으면 도끼는 그냥 저기 처마 밑에 우두커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칼은 날카로운 도구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베일 수 있는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라는 통제를 받아야 돼, 통제. 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화가 있으면 안전한 칼집 속에 보호가 되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화가 없으면 이 칼이
막 춤을 춥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다칠 수 있고 남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통제를 받지 않는 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위해서도 화가 필요하고 또 그 칼이 또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 또 화잖아요. 그래서 또 빛나게 하기 위해서 빛나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병화가 그 역할을 잘해요. 병화로 비춰줄 때 경금은 기본적으로 경금이라는 게 권력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권력이 있는 그 병화를 경금이 권력의 속성이 있는데 병화 자체가 국가, 권력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의 그 권력의 속성을 더 얘가 배가시켜주는 거예요. 권력 쪽의 명예를 더 높여주는 거죠, 병화가. 이제 정화는 이제 그보다 좀 약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설프게 공부를 해서 정화가 경금을 녹이기 때문에 더 좋은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는 병화로 비춰질 때 명예가 더 높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되고, 정화는 밤에 빛나는 속성상 남이 잘 가지 않는 분야에서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밤에 빛나는 칼에 의해서 명예가 빛나는 형국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수는 그 고온 수축을 해서 그 강도를 유지시켜주는 담금질을 하는 게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은 수로 닦일 때만이 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살상 도구로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금은 수를 볼 때 그 날카로움이 더합니다. 금이 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사람을 살상하는 도구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금은 반드시 수를 만날 때 그 날카로움을 더할 수 있어요. 고온 수축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이 크잖아요, 경금은. 그러니까 작은 물보다는 큰 물을 만나야죠. 임수 같은 수를. 이런 수량이 많은 물을 만났을 때 그 물로 경금을 이렇게 담금질을 시켜줄 때 이 경금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날카로움을 보이는 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병화 속성, 간모, 임수 이런 이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만약에 여기서 을목이야. 그러면 여기는 큰 칼의 손잡이가 너무 작죠. 을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잡이가 작으니까 큰 칼로서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금이 도끼인데 자를 수 있는 것들이 회초리밖에 없어. 뭐 회초리 같은 아주 작은 화초 같은 나무밖에 없어. 그러면은 경금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물인데 재물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죠. 또 큰 칼로서 위용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리더가 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신금과 대비를 해서 경금이랑 조합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